그 순간 명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손으로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더러운 짓을 누가 꾸민 거냐? 내 팔순 잔치에 감히 이런 모욕을! 목청이 높았지만 떨림은 감추지 못했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내 짓이지? 내가 이걸 준비했지.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진다. 꽃 장식과 현수막이 번쩍인다. 윤명자 여사 팔순을 축하합니다. 금빛 글자가 무대 위에 걸렸다. 하객들이 속속 입장한다. 양복에 한복, 화려한 드레스,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교차한다. 연회장은 이미 축제의 장이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분위기를 살린다. 윤명자는 단상 옆에 앉아 있다. 비단 한복, 곱게 올린 머리. 80의 나이에도 기세가 굳세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마치 이 잔치의 주제자처럼. 그녀의 시선은 거만하다. 하객들의 인사를 당연히 받는다. 교회 권사들이 앞다투어 와서 권사님 팔순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건강해 보이시네요. 명자는 은근한 미소를 짓는다. 그 옆에서 소연은 분주하다. 서빙 직원들과 메뉴를 확인하고 사진사가 들어오면 자리를 잡아주고 손님들이 잔치상을 불편해하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다. 그러나 표정은 차분하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 속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친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마음을 굳히며 호흡을 고른다. 잔치의 첫 순서가 시작된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는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 계신 윤명자 여사님, 팔순을 맞이하신 뜻깊은 날. 청중이 일제히 박수를 보낸다. 명자는 손을 들어 인사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목소리엔 위엄이 담겨 있다. 제가 살아오며 교회와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 덕분입니다. 하객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명자의 눈빛은 곧장 소연을 향한다. 며느리 소연아, 잘 챙기고 있니? 우리 집 잔치는 늘 내가 준비했지. 내가 한 게 뭐 있니? 잔잔한 웃음 속에 비수가 섞인다. 순간 공기가 흔들린다. 몇몇 친척이 눈을 피한다. 소연은 굳은 입술을 다문다. 그러나 곧 다시 웃음을 띠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간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은밀히 타오른다. 오늘은 팔순 잔칫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랜 세월을 갚는 날이다. 손주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운다.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사진기 플래시가 번쩍인다. 축제의 한가운데 폭풍의 전조는 아직 감춰져 있다. 연회장은 다시 활기를 찾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그녀의 손끝은 서류 가방을 스친다.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 녹음 파일, 장부 모욕의 흔적들. 오늘의 무기가 그 안에서 잠든다. 잔치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웃음과 박수, 화려한 불빛.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긴장. 아무도 모르는 결심이 조용히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른다. 소연은 연회장의 한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를 듣는다. 잔치의 화려한 풍경은 멀리서 반짝이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의 기억이 검은 그림자처럼 되살아난다. 24살 결혼 첫 해의 봄날. 그날도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모였다. 새댁이 된 소연은 정성을 다해 잡채와 갈비찜, 전을 부쳐냈다. 손끝은 화상을 입어 붉게 부풀었고 밤새 눈이 퀭해지도록 음식을 했다. 그러나 상 위에 오른 순간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이게 요리라고 내놨니? 맛도 없고 모양새도 없네. 차라리 시장에서 사온 게 낫겠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웃음은 소연을 겨누는 화살 같았다. 볼이 화끈 달아오르고 손끝이 떨려 수저를 놓칠 뻔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남편조차 어머니 곁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기억은 그녀의 심장에 깊게 새겨졌다. 결혼 생활의 시작은 모욕으로 물들었고 그날의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임신을 했을 때도 명자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입덧으로 힘들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날 소연은 겨우 죽 한 그릇을 끓여왔다. 그때 명자는 곁눈질하며 말했다. 저꼴로 애 잘 크겠니? 시댁 살림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소연은 그 말을 삼키며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뱃속의 아기를 떠올리며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명자의 말은 비수처럼 매번 그녀의 자존심을 베어냈다. 아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소연이 직접 준비한 학원 상담을 명자는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니? 내가 아들 키워봤다. 내가 알아서 한다. 재민도 그때는 묵묵히 침묵했다. 경제적 결정에서도 소연은 배제됐다. 가족의 재산을 분배하고 집을 사고 팔 때도 한마디 못했다. 장부에는 늘 그녀의 몫이 지워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항상 배제되어야 할 존재였다. 그날의 모욕들이 겹겹이 쌓여 소연의 마음에 어두운 방을 만들었다. 그 방에는 울분과 분노, 그리고 언젠가 갚으리라는 다짐이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자리 잡았다. 잔치장에 환한 조명이 번져올 때 소연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서 웃고 있는 명자의 모습이 과거의 날카로운 기억과 포개졌다. 허리에 비수를 감춘 듯한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소연은 속으로 깊게 속삭였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 내 삶을 짓밟아온 날들을 이 자리에서 갚아주겠다. 잔치의 음악은 여전히 밝았다. 하객들의 웃음은 여전히 크고 명자의 얼굴에는 여유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소연의 내면에는 묵은 상처가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 번개는 곧 모든 것을 태울 것이다. 연회장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난다.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비밀이 숨쉬고 있다. 오늘을 위해 오랫동안 모은 증거들이다. 밤마다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 시어머니의 독설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런 며느리는 사람 취급할 필요 없어. 우리 집안의 흠이자 실패지.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연은 이어폰으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킨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굴욕이 아니라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였다. 언젠가는 갚겠다. 다짐을 되새겼다. 녹음만이 아니었다. 명자가 써내려간 장부도 있었다.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소연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소연 몫은 없다. 줄 것 없다. 붉은 펜으로 그어진 글자가 비수 같았다.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드니. 살림은 원래 시어머니 몫이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 소연의 가슴을 수십 번 베어냈다. 이 모든 증거를 소연은 모았다. 언제 어디서 꺼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망설였다. 하지만 팔순 잔칫날만큼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지키는 명자. 그 명예를 무너뜨릴 순간이 다가왔다. 소연은 노트북을 켜고 조용히 영상을 편집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축하 영상처럼 보였다. 손주들의 사진, 가족의 웃음, 축하 메시지가 흘러가는 장면. 그러나 중간부터는 달라졌다. 녹음 파일이 섞이고 장부와 문자 이미지가 등장한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명자의 민낯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편집을 마칠 때마다 소연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손끝은 떨리고 숨은 가빠졌다. 정말 해도 될까? 잠시 흔들림이 찾아왔다.
그러나 오래가진 않았다. 수십 년간 눌려온 기억이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소연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영상 파일은 팔순 축하라는 이름으로 저장됐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효심 가득한 선물. 그러나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 칼날은 오늘 모든 이 앞에서 서서히 벗겨질 것이다.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작은 메모리 하나가 수십 년의 울분을 품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됐다. 연회장 구석, 스크린이 내려왔다. 직원들이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다. 소연은 조용히 다가가 USB를 꽂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있었다. 멀리서 명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축하 영상이 나오겠지?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보여주어라. 그 말에 친척들이 환호했다. 소연은 속으로 웃었다. 내가 원하는 걸 보여주마. 하지만 끝은 다를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했고 하객들은 여전히 떠들썩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의 중심에는 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눈빛은 이전과 달리 단단해져 있었다. 오늘은 팔순 잔칫날.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었다. 호텔 연회장은 점점 열기를 더한다. 샹들리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지고 하객들의 웃음과 박수는 끊이지 않는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축하 인사가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교회 권사들이 무대 앞에 모여 찬송가를 개사한 축하 노래를 부른다. 80살 은혜의 삶 축하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꽃다발이 전해진다. 명자는 꽃을 받아들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친척들도 돌아가며 인사를 건넨다. 큰댁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우리 집안의 기둥이십니다. 말마다 과장된 존경이 묻어 있었다. 명자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마치 자신이 왕자에 앉은 듯 당당했다. 연단 옆자리에서 명자는 손을 흔들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우쭐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이웃 덕분이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이 문제였다. 명자의 시선이 곧장 소연에게 닿았다. 우리 집 잔치는 늘 내가 준비했지. 며느리라고 해도 사실 손 하나 까딱한 게 있나요? 하객들 사이에서 애매한 웃음이 퍼졌다. 소연은 자리에서 순간 굳었다. 손에 들린 잔이 떨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렁였으나 겉모습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사회자는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 했다. 다음 순서는 손주들의 무대입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올라와 노래를 부른다. 할머니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순수한 목소리에 하객들이 감탄한다. 명자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나 소연의 마음에는 어둡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연애는 계속 흘러갔다. 비디오 영상이 상영되기 전 교회 권사들이 명자를 칭송하며 말했다.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 교회가 빛납니다. 자녀들 모두 권사님 덕을 보지요. 명자는 우아한 척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에이, 내가 뭘 했다고들 그래요. 하지만 눈빛은 은근한 자부심으로 빛났다. 소연은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 저 웃음을 오늘 꺾어버리겠다. 속으로 반복하며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주변에서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즐겼다. 잔치의 열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때 박정숙이 조용히 다가왔다. 명자의 여동생이자
날카로운 관찰자. 정숙은 소연을 힐끗 보며 속삭였다. 오늘 표정이 평소랑 다르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미소 지었다.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정숙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사회자는 장례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준비된 축하 영상이 상영됩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스크린 쪽을 바라봤다. 아이들은 의자를 돌려 앉았고 권사들은 손뼉을 치며 기대했다. 명자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물들었다. 그래, 내 인생이 담긴 영상이겠지. 그녀는 주위에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늘 내가 앞장서서 지켰지요. 며느리도 아들도 다 내가 길러냈다. 주위 사람들은 억지로 맞장구 쳤다. 소연은 그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며 USB가 꽂힌 노트북을 바라봤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잔치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흥겨웠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폭풍 직전의 바다였다. 모두가 즐거움에 취한 그 순간 소연은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웃어라, 지금은 마지막 일 테니. 잠시 후 이 웃음은 눈물이 될 것이다. 연회장은 여전히 화려했다. 노래와 박수,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이미 무대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폭발을 기다리는 시계처럼 잔치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다. 연회장의 불이 서서히 낮춰진다.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희미해지고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온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 지금부터 축하 영상이 상영됩니다. 환호와 박수가 동시에 터진다.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외치며 앞줄에서 두 손을 흔들었다. 분위기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첫 장면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어린 손주들의 웃음 가득한 사진. 작은 목소리로 축하합니다라고 외치는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객들은 미소를 띠며 박수를 보냈다. 명자의 얼굴에도 흐뭇한 기색이 번졌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참 귀엽네. 옆에 앉은 권사가 맞장구 쳤다. 권사님 복도 많으세요. 참 좋네요. 명자는 우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은 계속 바뀌었다. 아들의 결혼식 장면, 젊은 시절 명자가 교회 행사에서 성가대를 이끌던 사진, 이웃들과 함께 웃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다. 하객들은 감탄과 탄성을 흘렸다. 이야, 여사님 젊으셨을 적 모습이네. 팔순 맞이에도 기세가 다르셔. 찬사의 목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명자의 마음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마치 주인공 배우처럼 관객들의 시선을 만끽했다. 소연은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봤다. 겉으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았지만 내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영상은 점점 속도를 더한다. 가족여행 사진, 명자의 생일 파티, 친척 모임의 따뜻한 장면들이 리듬감 있게 이어졌다. 하객들은 흥겨운 듯 웃음을 터뜨렸다. 사회자는 감탄을 연발했다. 와, 정말 권사님의 발자취가 아름답게 담겼네요. 모두 박수 한번 주시죠.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졌다. 명자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렇게 잘 준비해줘서 고맙네. 우리 며느리가 준비했나 보지? 사람들의 시선이 소연에게 향했다. 소연은 차분히 미소만 지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마지막 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화면은 이제 전환점으로 향했다. 축하 문구가 서서히 사라지고 검은 화면이 잠시 지나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이어질 다음 장면을 기대했다. 잔잔한 배경음이 흐르다가 갑자기 영상 톤이 바뀌었다. 밝던 음악이 멈추고 낯선 정적이 연회장을 감쌌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화면이 왜 이러지?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건가? 누군가 속삭였지만 영상은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소연의 USB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명자는 여전히 화난 표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미묘한 불안이 눈가에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끝으로 무릎을 꼭 움켜쥐었다. 화면에는 이제 손주들의 얼굴 대신 낯익은 거실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그러나 익숙한 톤. 분위기가 단숨에 바뀌기 직전이었다. 하객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몇몇은 이미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스크린 속 장면이 축하와는 다른 차가운 공기를 내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연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잔치의 분위기는 여전히 화려했으나 폭풍의 문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영상은 이제 축하의 마지막 장면을 지나 숨겨진 진실을 향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문을 열고 있었다. 연회장 스크린에 정적이 감돈다.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사라지고 거실 풍경 속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잔인한 음성. 하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소연이? 저 며느리는 사람 취급할 필요 없어. 굳게 닫힌 입술, 독선적인 억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자의 목소리였다. 연회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웃음과 박수가 끊기고 숨소리만 남았다.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지금 들은 게 정말 누군가 중얼거렸다. 소연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소도 눈물도 짓지 않았다. 다만 굳게 입을 다물고 무대 위 스크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장면이 서서히 나타났다. 명자가 부엌에서 소연을 꾸짖는 모습. 음성은 더욱 날카로웠다. 저런 며느리 두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하객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다. 어머, 저게 진짜라니. 저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야? 웅성거림이 번개처럼 번져갔다. 명자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거 중단해. 지금 틀린 영상이 나온 거야. 저건 장난 같은 거야.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회자조차 당황한 얼굴로 기기를 만지작거렸지만 소연이 준비한 영상은 이미 잠금 상태였다. 중단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명자의 다급한 움직임은 허공에 머물렀다. 하객들 중 몇몇은 눈치를 챘다. 이거 며느리가 준비한 거 아냐? 축하 영상이 아니었네. 수군거림이 빠르게 번졌다. 체면과 명예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명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저딴 건 꾸며낸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 음성은 너무도 선명했다.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겠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굳은 표정 속 결심이 뚜렷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차가운 빛이 스쳤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명자의 독설이 몇 차례 더 재생되자 하객들의 얼굴빛은 점점 바뀌었다. 놀람에서 불쾌함으로 그리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몇몇 권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사님이 저런 말씀을 교회에선 늘 은혜롭다 했는데 속삭임은 칼날처럼 명자의 마음을 찔렀다. 명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자리에 다시 앉을 수도 당장 뛰쳐나갈 수도 없었다. 팔순 잔치의 주인공이라는 족쇄가 그녀를 무겁게 눌러 붙잡았다. 연회장은 이미 이전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환한 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얼어붙은 긴장과 불신만이 감돌았다. 무대 위 스크린은 계속 어둠을 뿜어내며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충격은 이미 충분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입구를 드러냈고 하객들은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명자는 피할 수 없었다. 소연은 고개를 살짝 떨궜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다음 파도가 몰려오기를 기다렸다. 첫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스크린은 또 다른 장면을 내보냈다. 검은 화면 위에 글자가 나타났다. 굵은 글씨로 쓰인 장부의 일부였다. 소연 몫은 없다. 하객들의 눈이 커졌다. 빽빽하게 적힌 재산 내역서, 그리고 빨간 펜으로 덧붙여진 메모. 며느리에게 줄 것은 없다. 차갑고 무정한 필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영상은 확대와 클로즈업을 반복했다. 장부의 한 줄 한 줄이 마치 칼날처럼 사람들의 시야를 찔렀다. 웅성거림이 다시 일어났다. 저게 진짜라면 너무 심한 거 아냐? 팔순 축하 영상이 왜 저런 걸? 이어지는 장면은 음성 파일이었다. 명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 재산은 딸들 줄 거지. 며느리한테 줄 게 뭐 있냐? 짧고 단호한 말투에 연회장은 한순간 숨을 죽였다. 소연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명자는 자리에서 몸을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누가 꾸며낸 거다. 내가 저런 소리를 할 리가 있나? 그러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하객들의 반응은 갈라졌다.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니, 저게 정말이라면. 또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저렇게? 분노와 동정, 혼란이 섞여 퍼졌다. 교회 권사들도 속삭였다. 우리 권사님, 저건 아니지. 체면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낮은 목소리는 칼끝 같았다. 명자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엔 문자 메시지 화면이 떴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구. 내가 뭘 한다고 감히 나서니. 살림은 원래 시어머니 몫이다. 그 한 줄들이 하객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소연은 가만히 스크린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진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은 뜨겁게 증발해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졌다. 이제야 세상이 알게 되는구나. 명자는 안간힘을 쓰며 외쳤다. 저건 다 조작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썼다고. 그러나 화면에 찍힌 날짜와 시간, 명자의 이름이 선명히 떠 있었다. 누구도 변명이라 여겨주지 않았다. 하객들은 서로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저렇게 살았단 말이야? 겉으론 은혜롭더니 속은 저래. 속삭임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소연은 의자를 움켜쥐며 손끝으로 가방을 다시 눌렀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다. 오늘 보여준 것은 단지 일부였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했다. 연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의 화려한 잔치가 이제는 불편한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하객들은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처럼 각자의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명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녀의 권위와 체면은 이미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띄웠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씨가 연회장의 공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랐다.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잔치장을 뒤덮는 웅성거림 속에서도 분명히 울림을 가졌다. 연회장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불신이 번졌고 교회 권사들조차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속삭임을 이어갔다.
잔치의 축제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순간 명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손으로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더러운 짓을 누가 꾸민 거냐? 내 팔순 잔치에 감히 이런 모욕을. 목청이 높았지만 떨림은 감추지 못했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봤다. 몇몇은 불편해 눈을 돌렸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을 보냈다. 그 눈길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이었다. 명자의 시선은 곧장 소연에게 꽂혔다. 내 짓이지? 내가 이걸 준비했지.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감히. 목소리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허공에 날리는 손짓은 거칠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묵묵히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명자는 더 크게 소리쳤다. 이딴 건 전부 조작이야.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다고. 그러나 하객들의 표정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은 없었다. 권사 한 명이 속삭였다. 목소리는 분명 권사님이었어.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재산장부까지 나왔는데 무슨 말이야. 그 작은 속삭임이 명자의 귀에 꽂혔다. 명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외쳤다. 다들 속지 마. 이건 며느리가 나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야. 그러나 그 말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 사회자조차 머뭇거리며 영상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장치가 좀 이상한가 봅니다.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핑계였다. 명자는 소연을 향해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며느리 주제에 내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소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만 명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에 가까운 냉정함만 있었다. 하객들의 술렁임은 더욱 거세졌다. 어쩜 저렇게까지 막말을. 잔치가 완전히 망쳤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낮은 목소리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명자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탁자를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이딴 잔치 당장 끝내라. 사람들 다 돌아가라.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하객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려는 냉정한 구경꾼의 눈빛이 더 많았다. 체면을 중시하던 명자에게 이 상황은 더 큰 굴욕이었다.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더는 숨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명자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심장을 향한 선언 같았다. 명자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몰아쉬며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독했다. 그녀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소연을 향한 적개심만 더 짙어졌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연회장은 여전히 술렁였고 명자의 분노는 잔치의 마지막 흔적마저 모두 불태워버리고 있었다. 팔순의 축복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파국의 그림자뿐이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명자의 분노가 폭풍처럼 휘몰아친 뒤 사람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시선은 모두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팔순 잔치의 또 다른 주인공, 아들 박재민이었다. 재민은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눈물을 참는 아내 소연, 다른 한쪽에는 체면이 무너져버린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서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입술은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재민 씨, 뭔가 말 좀 해봐. 뒤편에 앉아있던 친척이 중얼거렸다.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 말은 곧 재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그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재민아, 내가 똑똑히 말해라. 이건 다 내 아내가 꾸민 짓 아니냐? 내 팔순 잔치를 망친 게 누구냐? 명자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소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기대와 체념이 뒤섞였다. 이번만은 내 편이 되어줄까? 속으로 되묻는 눈빛이었다. 재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는 목소리는 가늘고 불안정했다. 그의 양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하객들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몇몇은 기대했고 몇몇은 이미 냉소를 지었다. 봐라, 또 침묵하겠지.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재미는 눈을 감았다. 결혼 이후의 시간이 스쳐갔다. 어머니의 강한 성격 앞에서 늘 위축됐던 자신, 아내의 눈물이 보여도 모른 척했던 나날들. 그 모든 기억이 무겁게 짓눌렀다. 소연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침묵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소연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재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망설임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싸우면.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하객들은 실망한 눈빛을 보냈다. 명자는 그 말에 더 격분했다. 뭐, 그만이라니.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작 그런 말밖에 못하냐?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소연은 씁쓸하게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였다. 역시 또 침묵이구나. 언제나 그랬듯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재미는 아내의 시선을 느꼈다. 차가운 실망이 그대로 전해졌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갈등 속에서 그저 흔들리고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도 결국 어머니 편인가 보네. 아니야, 편도 못 들고 우왕좌왕이잖아. 재민의 모습은 누가 봐도 무력했다. 그 무력함이 소연을 더욱 외롭게 했다.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숨이 트인다. 그 말은 남편을 향한 절망의 고백이자 스스로에게 내린 해방의 선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재미는 그 순간 고개를 떨궜다. 자신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가 몰려왔다. 그 후회조차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연회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아들의 무력함, 아내의 단호함, 어머니의 분노가 삼각형처럼 맞부딪혔다. 그리고 그 삼각형의 중심에서 재미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작아져만 갔다. 연회장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다. 팔순 잔치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었다. 잔치라 불리던 이 공간은 이제 법정 같았다. 하객들은 배심원처럼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명자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풀리며 휘청거렸다. 손수건을 꽉 움켜쥔 채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체면을 지키려던 기세는 흔적도 없었다. 저럴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 변명을 받아주지 않았다. 하객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했고 교회 권사들조차 고개를 돌렸다. 연단 위 스크린은 마지막 장면을 띄웠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삶이다. 흰 글씨가 검은 배경에 서서히 사라졌다. 연회장에 남은 건 정적뿐이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무거웠다. 몇몇 하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속삭였다. 이런 잔치는 두고두고 소문나겠네. 팔순 잔치가 아니라 망신잔치가 됐어.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와
명자의 심장을 더 깊이 찔렀다. 소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다만 깊은 숨을 내쉬며 수십 년 눌려온 굴레가 벗겨지는 듯했다. 이제 끝났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미는 의자에 몸을 숙인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로 남았다. 그 침묵은 소연에게 더 큰 배신이었다. 명자는 다시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허공에서 사라졌다. 다 조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축하의 손님이 아니었다. 비밀을 엿본 증인, 체면 붕괴를 목격한 구경꾼이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동정, 그리고 냉소가 뒤섞였다. 오늘 일 오래 기억나겠다. 교회에서도 말이 돌겠지. 속삭임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명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이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명자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와 수치, 두려움이 얽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대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해방감이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다. 그러나 그 해방은 달콤하면서도 쓰라렸다.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걸까? 복수의 성취감과 허무함이 동시에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하객들은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식탁 위에 남은 음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꽃다발과 선물 상자는 쓸쓸히 남았다. 잔치의 흔적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다. 망신과 소문만이 뒤에 남았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표정에도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잔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잔잔한 위로가 되지 못했다. 연회장의 문이 닫히자 남은 것은 명자의 흐느낌, 재민의 침묵, 소연의 무거운 숨뿐이었다. 팔순 잔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끝은 파국이었다. 잔치가 끝난 호텔 연회장은 쓸쓸했다. 하객들이 떠난 뒤 남은 건 쏟아진 꽃잎과 미처 치우지 못한 음식, 그리고 텅 빈 의자들 뿐이었다. 축복의 흔적은 사라지고 망신의 그림자만 짙게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윤명자 여사 팔순 잔치에서 며느리가 폭로 영상을 틀었다더라.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지 뭐야. 소문은 동네를, 교회를, 친척들을 돌고 돌아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명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침대 곁에 앉은 채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다. 하객들의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위신. 그 모든 게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때때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다 조작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말들이 그 장부가 자신의 손에서 나온 진실이라는 걸. 재미는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입을 열면 비난이 쏟아질 것 같아. 그저 침묵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침묵은 명자에게조차 더 큰 고립감으로 다가왔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끝에 아직도 USB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그 작은 물건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생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스스로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20해 동안 참았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굳어있던 어깨를 풀어내려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체면을 무너뜨린 해방감과
어머니를 파괴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세 가지 감정이 얽히며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교회 권사 한 명이 전화를 했다. 소연자매, 어제 일 쉽지 않았겠네.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마음이 무겁겠지. 소연은 짧게 대답했다. 예, 이제 제 몫을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후 소연은 작은 가방을 들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야 시작하기로 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눈치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걷는 길이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 그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단단히 울려 퍼졌다. 처음으로 자신의 길이 열렸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명자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주변의 눈길을 피하려는 듯 교회에도 친목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재미는 어머니 곁과 아내 곁에서 끝내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소연은 더 이상 그의 결정에 기대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팔순 잔칫날은 그렇게 끝났다. 누군가에게는 치욕의 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소연에게 평생 기억될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아직도 불안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결심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연회장의 불빛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날의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체면의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